교사로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고 망가져가는 교사는 자신의 무력감에 점점 무기력해졌던 것 같습니다. 서희초의 추모 행렬은 끝났지만 교사들은 아직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퇴직한 5년 이하의 저연차 교사 589명, 특히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포스트잇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조금 운이 더 좋았을 뿐이지 먼저 가신 선생님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은 저 차에 치이면 내가 병가 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겪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반 아이가 복도에서 뛰어가면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서 이 끝이 깨져나가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알림장에 늘 생활지도 내용을 적어서 보냈었거든요.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집에 간 거죠. 학부모님의 민원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폭언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인 요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찾는 게 불가능했지만 깨진 이 조각을 찾아달라고 하셔서 복도를 뒤지고 옆반의 아이가 그 아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목격자가 여러 있었기 때문에 옆반 아이가 일방적으로 다리를 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카톡 상태 메시지 같은 것도 저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올리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속했었어요. 아이가 물려고 해도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수학교 선생님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수교사 일이 제 천직이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 임용을 여러 번 치르며 저희 20대 청춘을 모두 바쳐 공부했습니다. 잠시만요. 특수교사는 교사 생존권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의 생존이 위험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물리거나 잡아뜯기고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는 일이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특수교사로서 이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에게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폭력성이 장애 특성이라고 하시면서 교사가 폭행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물려고 이빨을 들이밀자 선생님이 손을 빼내려다가 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죄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라고 고소당하고 그대로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보위를 열게 되면 교사는 5일간 공무상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교사들이 교보위를 거의 열지 않는 이유는 교보위 위원회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랑 경찰이 포함되는 구성인데 단순히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정도의 행동은 학부모님들 입장이나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교보위는 불복 시 재심이 가능해서 재심 청구 기간 동안은 아이에게 내려졌던 제재 처분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학생 인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면 맞고소에 들어와서 결국 해당 기간 동안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끝없이 교실 안에서 마주쳐야 하고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생활지도법이나 근거가 없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타이르는 것밖에 없고 학생을 타이르거나 반성문 작성하기, 올바른 행동 연습,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신체적 제지가 아동학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 업무는 공식적인 사전 접수 과정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고 교사 개인이 교실에 내던져져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더 이성적인 상황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학이나 홈스쿨링 또는 유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권 보장,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학습권은 학생이 학습받을 권리와 함께 교사가 교육할 권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얼마 전 새내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을 괴롭히던 비상식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권리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닌 교육 인권 조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실과 학교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적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관리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실은 교사들이 감정노동과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겨서 학생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손해는 올고지 학생과 교사에게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이끌어야 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 여러분들의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